며칠 동안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그런 날씨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미세먼지가 좀 많이 사라지고 오늘 하루는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서 참 감사한 날이었네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들의 행복한 방송, 우행방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김희정이라고 하고요.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학동 연예인 마사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양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은영입니다. 아우, 멋지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청객이 많아가지고 박수 알바생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한수님은 왜 마사? 저 마이크를 사랑하는 순이입니다. 마이크를 그렇군요. 저한테 주면은 안 놓기 때문에 되도록 마이크하고 좀 멀어져야 돼요. 오늘은 좀 이렇게 마이크와 가까이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우행방 방송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행복한 방송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다가요. 당분간 우리가 하브루타를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브루타라는 거는 둘이 짝을 지어서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하브루타라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 말로는 싸우는 건가요? 싸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논쟁이 하브루타의 꽃이라고 하니까 싸우는 거를 상상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 안에는 경청이 들어가 있어요. 상대방을 존중해주면서 하지만 상대방의 말에 논리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박하면서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은 뭐 그렇게 논쟁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자유롭게 그냥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요. 좀 쉬운 주제를 가지고 쉬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답이 없는데 네. 어떻게 쉽다고 얘기해요? 답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답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의 일상에서 이야기들을 꺼집어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또 쉽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 이거 답이 없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좀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숲속에 커다란 나무가 있었다. 천둥 번개가 치는 어느 날 그 나무는 쿵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소리가 난 것일까 안 난 것일까? 입니다. 어렵네요. 이게 뭐예요? 이 난해한 문제는 뭘까요? 저는 이제 하브루타를 오늘 처음 맞이하는데 참 난해하네요. 난해하네. 막막합니다. 이제 참 막막하기도 하지만 이 소리가 난 것일까 안 난 것일까 했으니까 소리가 문제죠. 소리는 도대체 어떤 걸 소리라고 하나요, 교수님? 저는 교수가 아니고 교수 비슷한 사람인데 갑자기 질문을 주셔서 난감하네. 소리의 정의요. 네. 소리의 정의. 귀로 들리는 외부의 전달? 뭐 그런 건가요? 근데 전 이 문제인가요, 이게? 네. 듣고 나서 궁금한 게 네. 나무가 쓰러졌다고 가정을 네네. 했는데 왜 소리가 안 났을까? 그 자체가 소리는 났어요. 소리는 났는데 네, 들은 사람이 났는데, 없다. 들은 사람이 없다. 들은 사람이 없었다. 저는 더 하나 궁금한 게 이 전제에서 그러면 나무가 쓰러진 것을 본 사람은 있을까요? 그런 전제도 궁금하더라고요. 쓰러진 것을 본 사람은 있을까요? 그건 모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에 소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비도 소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가 내려서 창문에 부딪혀서 날 때 그 소리, 그 다음에 낙엽에 떨어지는 소리, 그 다음에 이렇게 맞닿은 소리에서 나는 소리들을 이슬비다, 소낙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되게 시적인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창문에 딱 후두둑 하고 떨어지는 것도 뭐 그 나뭇잎파리와 나무와 창문에 부딪히는 그런 소리가 후두둑이라고 나의 그 표현으로 들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쿵소리도 아마 누가 그거를 꽈당하는 소리를 누가 못 들었다 들은 사람이 없다 이거는 그 표현이지 이게 정말 나무가 쓰러져서 꽈당하고 쓰러지는지 아니면 얘가 헉 하고 쓰러지는지 그거는 맞닿은 부분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람도 소리가 없고 바람이 그 나무와 나무 사이를 지나갈 때 휙 하고 지나가는 소리를 우리가 나타낸 거고 비도 그렇고 뭐 저는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저만의 생각이지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답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정의를 내려본다면 소리가 난 것일까? 안 난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르게 다양하게 또 한번 질문들을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고요. 근데 천둥하고 번개가 쳤었고 나무가 쓰러졌다면 지면에 저희가 상상하기엔 나무가 쓰러졌다 이 모습을 상상하면 당연히 지면에 나무가 부딪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소리는 났다고 생각됩니다. 소리는 났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저도 나무가 쓰러지면서 땅에 닿으면서 저도 소리가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쿵, 꽈당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마 그 나무에 우리 바닥에 그 숲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쌓여 있다면 쿵소리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뭐 푹석하고 쓰러질 수도 있는 건데 꼭 꽈당이 아니라. 그러면 쿵 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렇지. 전제로 또 넘어가게 되는 거네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거기에서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다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읽어드리면 나무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라고 전제를 했어요. 그런데 들은 사람이 네, 없다. 들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 문제를 내신 분은 본인이 그냥 생각으로 나는 쿵 하고 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제를 낸 거 아닐까요? 네, 이 문제가 아인슈타인의 질문으로 좀 유명한 질문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이제 이 나무의 쿵 소리가 난 것인지 안 난 것인지 그거를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것을 그렇죠? 시작으로 해서 이제 내 주변의 이야기들을 아마 또 이야기하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아까 빗소리, 뭐 바람소리 이런 거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네네. 있나요? 빗소리, 바람소리 이런 것과도 비슷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다시 다른 것들로도 우리의 일상으로도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과도 한번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G6 세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정답을 항상 네. 가르쳐 주었었는데,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예전에 그 공중전화 박스 기억하시나요? 네, 공중전화. 기억합니다. 네. 공중전화 네. 박스 네. 기억하시죠? 네. 그때 그 공중전화 박스가 있을 때 네. 공중전화 박스에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던 사람이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네. 전화를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화가 나서 싸움을 하다가 찔러 죽이는 그런 있었어요.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아무도 사람들이 내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관심 가지고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도 우리가 연결지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쿵소리가 하면서 넘어는 졌는데 사람이 들은 사람이 없다. 그만큼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를 못 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게 연결해서 이제 또 이야기 나눠볼 수도 있겠죠. 그 소리에 관심이 요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도 달라지는 것 같고요. 네. 저는 도시 사니까 사실은 듣기 싫은 소리들이 너무 많죠. 우리 보통 소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듣기 싫은 소리, 또 본인이 듣기 좋은 또 원하는 또 소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보통은 듣기 싫은 이런 소음에 속하는 소리들은 가능하면 듣고 싶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그 소리의 강도는 더 크게 들려와요. 자꾸 피하면 피할수록 그게 힘든 거죠. 그 점점 살면서 듣고 싶은 소리, 듣고 싶은 그런 말들은 잘 들을 수 없는 이런 거죠. 그래서 쿵 소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듣기 싫지만 귀를 막으면 막을수록 듣기 싫은 소리는 더 크게 들어오는 그게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그 주변에 쿵 소리가 뭐 이런 쿵 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이렇게 느끼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변의 이야기들 중에서도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지나가다가 사람 살려 하면은 누가 쳐다도 안 보는데 거기 빨간 옷 입은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은 빨간 옷 아저씨가 너무너무 그게 죄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네네. 쫓아가서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도와주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아이도 그렇고 뭐 며느리와 고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시어머니가 맞아요. 자꾸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하고 오히려 듣기 싫어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평상시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잘 그 사람 목소리만 들러도 갑자기 귀에서 거부를 자꾸 하는 거고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우리 장현수님께서는 뭐 그런 거 없나요? 고부간의 갈등에서 그런 거? 근데 사람이란 살아가면서 없다고 하면 거짓말 되겠죠. 예, 크진 않지만 살아가면서 고부간의 갈등은 조금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좀 잘난 척이라고 하면은 좀 죄송하지만 저는 고부간의 갈등은 진짜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예. 와 정말 정말 그거는 부러우시네요. 저희 부러운 부분이네요. 저희 그 그러니까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그건 모두 다 인정하는 그런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 뭐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 꿈에 나타나셔서 옷을 다 깨끗하게 갈아입고 가신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임종도 다 자식들 옷이라 그래갖고 다 보게 했는데 저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제 크게 갈등이라기보다는 서로 조금씩 서운한 그렇죠. 것도 있었고, 예, 작은 대화에서도 이제 그런 거죠, 뭐. 이게 하브루타의 매력인가 봐요. 그렇죠? 응애 이렇게 갑자기 끄집어내는 거. 갈등으로 주제가 이렇게 급 전환되는 게 참. 이야기를 네. 좀 다른 걸로 네네. 인해서 끄집어낸다? 뭐 이런 네. 거 표현을 해주는 네네. 그런 건 맞아요. 같아요. 이 하브르타가 약간 매력 있네요. 아까 처음에 제가 그 하브르타를 들을 때는 이거 논쟁을 해야 돼, 언쟁을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고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생각을 해보니까 네. 어렵다가 아니라 쉬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네네. 내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거를 이제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로 연결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그럼 내 생활에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래층, 위층의 뭐 그 소음 이런 거, 네네. 뭐 이런 건데 굉장히 저는 위층에서 안마의자를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쓰는 의자였던 것 같아요. 통통통통 계속 튀는데 그 저는 이제 그랬죠. 그분을 보고 바로 웃으면서 그 전날 이제 그 다음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안녕하세요. 저 혹시 나하고 동갑인 거를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 안마의자 있어? 그랬더니 뭐 들리요? 막 이러더라고요. 경상도 분이시다 보니까 들리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들렸는데 괜찮아. 그 정도는 아니고 거기서 혹시나 내가 오해할까봐 그래서 한번 물어봤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 바닥을 매트에다 놓고 깔아서 쓰시다 보니까 소리가 이제 진짜 진동이 약간 오지만 그런 소리는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이렇게 솔직하게 좀 예쁘게 말을 전달을 해주면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집에 뭔가 새롭게 들어왔다라는 걸 관심 있게 그렇죠. 표현해 주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네요. 서로가 배려해 주면서. 저희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상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 시대의 사람들인데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 데 있었죠. 여보하고 부르면 4명이 대답하는 좌우 위아래 측면 프라이버시 보장이 안 될 정도로 사실은 세대 간의 소리들이 다 들리죠. 원치 않는 소리들이 훨씬 많죠. 사실은
그런데 그 소리들이 자꾸 귀를 막으면 더 크게 들리기도 하고, 조금 관심을 갖고 들으면 위층에 몇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까지도 알 수 있고, 어떤 상황이도 추측할 수 있고, 사실은 상당히 불편한 상황에 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그런 소리는 제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백색 소음을 깔죠. 그 소리 잘 안 들을 수 있도록 제 자신이 보통은 음악을 잔잔하게 좀 틀거나 항상 들어가자마자 계속 틀어놓죠. 그래서 소음을 좀 중화시키는 이런 방법 있고요. 그것도 진짜 하나의 방법이네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제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하면서 좀 좋은 소리를 듣고자 이렇게 좀 노력을 하죠. 피하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음원을 어떻게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방법이 현실적으로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좋은 음악들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되게 좋은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소리가 옆집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못됐나 봐요. 저는 그 부부싸움하고 누구네 집 싸우면은 귀가 쫑긋 서가지고 그거 너무 되게 재밌더라고요. 자세하게 들리나 봐요? 아니, 이제 귀를 쫑긋하고 딱 세우면은 뭐 때문에 싸우는지가 약간씩 들려. 그리고 여름에는 더 잘 들려요. 창문을 열어놓고 싸우니까. 네. 근데 한날은 너무 놀랐어요. 싸우는데 다다다다 뛰어가는 소리가 나는데 창문으로 뛰어가서 저는 뭔 일이 생기는 줄 알고 119에다 전화하려고 그것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다행히 마무리가 돼갖고 문을 닫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우리 아파트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되게 주변에 관심을 되게 잘 가지고 계셔가지고 위험한 상황을 또 방지할 수도 있는. 그런가요? 아직까지는 일어나진 네네네. 않았지만. 네. 예, 저도 위에 층에서 그 피아노 소리가 매일 들려요. 처음에는 그게 여름이니까 문을 열어놓고 또 피아노 치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인가 봐요. 동요를 네네네. 치고 이러니까 그거를 속으로 이제 저 노래가 나오는구나. 예, 속으로도 따라해보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 피아노 소리가 싫다고보다 이제 제가 진도가 저만큼 나갔구나 하면서도 이제 즐기시기 시작하셨구나. 예. 이제 조금씩 적응해 갑니다. 예. 저는 한편으로는 저희 아파트에는 되게 좋아했던 그 경비 아저씨가 계세요. 근데 그 경비 아저씨가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새로 오신 경비 아저씨에게 물어봤더니 쓰러지셔서 이렇게 암이 진행이 많이 됐는데 모르시고 그때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급히 앰뷸런스에 실려 가셨는데 이제 말기셔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셨다고. 근데 이제 뒤늦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관심을 우리가 좀 조금만 더 가졌으면 그 아저씨의 좀 어려움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그 아저씨 아픔을 같이 돌아보지 못했던 이렇게 무관심하게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저는 이 얘기에서 다른 측면을 느낀 거는 그냥 믿음에 대한 얘기인 거죠. 들리지 않았지만 들었다고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 얘기를 읽으면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앙 같은 거죠. 신앙 같은 것도 저희가 신의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믿잖아요. 네. 그런 식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보았어요. 맞아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이 질문을 시작을 한 거는 이 신의 존재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꺼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꼭 신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변의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가 얼마나 관심 있게 듣지 않는지, 그리고 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으면 좀 더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이야기들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참 좋네요. 처음에는 굉장히 네네. 힘들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또 풀어놓으니까 참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들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좀 조금씩 어떠셨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줘 보실까요?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처음으로 얘기하자면 가족부터, 부부부터 결국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런 연습들을 가정에서부터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제2차, 3차 그 사회 구성원 집단으로 그 시선이 갈 것이고 그럼 지금보다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브르타 교육이 저는 사실 좀 익숙치 않은 용어긴 하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 때부터 이런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교육으로서 자리 잡음을 할 수 있다면 저희 나라의 사회도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맞아요. 네. 너무 좋아요.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예, 저도 이 하브르타 교육이 참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고 이런 대화를 하니까 참 좋으네요. 처음에 오기 전에는 너무 막막해서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예, 좋았습니다. 네. 저는 앞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이하 동문입니다. 결국은 관심이네요, 관심. 관심과 배려와, 그다음 관심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 배려 또한 저희가 배려를 많이 해줘야 그분들이 마음을 오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하브르타 교육 아마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며,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각 가정에서 같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 하브르타 교육이 참 필요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게 왜냐면 아이들부터 이렇게 해봤으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길들여져서 그게 잘 될 텐데 안 되니까 어른들이 언쟁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교육 생각 외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좀 선생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거 참 준비하시느냐고. 네. 별로 수고는 안 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유태인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100명의 사람이 모이면 101개의 의견이 나온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끔 나의 생각대로 따라오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정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깔들을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사회가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또 이렇게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방송, 우행방 방송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모두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